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늘 같은 변명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 하지만 관계는 그 말 이후로 달라진다. 분위기는 식고 신뢰는 미세하게 금이 간다. 재앙은 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문제는 그 말이 옳았는지 틀렸는지가 아니다. 문제는 멈출 수 있었느냐다. 말을 내뱉기 전 잠깐이라도 멈출 수 있었는가. 그 짧은 정지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통제의 부재다. 니체는 인간을 평가할 때 의도가 아니라 자기 충동을 얼마나 다룰 수 있는지를 보았다. 즉,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솔직한 게 아니라 아직 자기 자신을 다루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 이해시키려 하고 설명하려 하고 상대의 수준에 맞춰 대화를 조정하려 든다. 하지만 통제가 없는 사람에게 이해는 행동을 바꾸는 힘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잘 설명해 줄수록 이 사람은 계속 말해도 되는 대상이라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생각 없는 말은 습관이다. 그리고 습관은 타인이 고쳐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대응의 방향은 명확해진다. 상대를 고치려 들지 말 것, 말을 조심하라고 요구하지 말 것, 대신 그 말에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얼마나 내줄지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상대의 입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돌게 할지 아니면 흘려보낼지는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횟수가 잦다면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아직 거리 조절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통제되지 않은 말은 그 사람의 한계일 뿐이다. 그 한계를 굳이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둘 필요는 없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다. 항상 가장 약해 보이는 지점을 건드린다. 외모, 선택, 실수, 과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정확히 찌른다. 이건 단순한 무신경이 아니다. 방향이 있는 언어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낮추는 말은 자기 불안을 가리기 위한 방어라고 봤다. 남을 깎아내리는 순간만큼은 자기 위치가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말로 상처를 준 뒤에도 이상할 만큼 태연하다. 반면 듣는 사람은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 이 차이가 핵심이다. 상대는 이미 그 말을 버렸고 당신만 붙잡고 있는 상태다. 여기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지점이 있다.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려 들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상대의 게임 안으로 들어간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 질문들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통로가 된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 말은 당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내부 상태를 드러낼 뿐이다. 불안한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찌르지 않으면 자기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처의 핵심은 명확하다. 해명하지 말 것, 변명하지 말 것, 감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말 것. 상대의 말이 자기 안에서 오래 울리지 않게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 무례한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이 강해서가 아니다. 아직 그 사람에게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서 있기 때문이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을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진다. 오해를 풀고 싶고 선을 분명히 하고 싶고 상대가 알아듣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 반응은 관계를 더 피곤하게 만든다. 대화의 중심이 상대의 말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사람을 흔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즉, 말 그 자체보다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상황을 결정한다. 모든 말에 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끌려간다. 말이 빠르고 거친 쪽이 리듬을 장악한다. 이때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힘의 이동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침묵하면 지는 것 같고 넘기면 약해 보일까 걱정한다. 그러나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침묵은 선택이다. 아무 말이나 받아치는 순간 주도권은 넘어간다. 반대로 반응을 멈추는 순간 상대는 스스로의 말과 마주하게 된다. 중요한 건 무시와 회피를 혼동하지 않는 일이다. 도망치는 침묵은 불안을 남기지만 선택한 침묵은 평온을 만든다. 말은 상대가 던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에 얼마나 오래 머물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이다. 생각 없는 말에 매번 반응할 필요는 없다. 대응을 줄이는 순간 관계의 힘의 방향은 조용히 바뀐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이상한 피로가 쌓인다. 말 하나하나에 큰 악의는 없어 보이는데 대화를 마치고 나면 늘 마음이 달아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 사람의 말은 관계를 쌓는 방향이 아니라 소모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말은 그 사람의 사고 속도를 드러낸다. 그리고 사고 속도는 관계를 대하는 태도와 정확히 연결된다. 말이 가볍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니체는 인간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 앞에서 자연스럽게 신중해진다고 보았다.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표현을 고르고 침묵을 선택할 줄 알게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무 말이나 던지는 사람은 그 관계를 가볍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존중하지 않아서라기보다 그만큼의 깊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래도 인간관계니까 참아야지. 이 정도 말은 넘길 수 있지. 하지만 이렇게 누적된 양보는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조용한 단절로 이어진다. 냉정하게 봐야 한다. 모든 관계가 깊어야 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준의 접근 권한을 부여할 이유도 없다. 말이 가벼운 사람에게 깊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를 기대하는 건 작은 컵에 넘치는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결국 넘치고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래서 필요한 건 상대를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재설정하는 판단이다. 업무용 거리, 표면적인 교류,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선. 이 구분이 분명해질수록 상대의 말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 말은 그 사람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기대는 줄고 평온은 늘어난다. 값없이 던진 말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무례에는 항상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악의일 필요는 없다. 대부분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확인하려는 행동이다. 말은 도구이고 반응은 신호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한 번의 선을 넘지 않는다. 농담처럼 던지고 웃음으로 감싸고 분위기를 핑계 삼는다.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본다. 웃으며 넘기는지, 불편해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홉스의 시선에서 보면 인간은 명확한 규칙이 없을 때 자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경계가 보이지 않으면 침범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도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괜히 예민해 보일까봐 속으로만 삼킨다. 하지만 이 침묵은 상대에게 이렇게 전달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 경계는 감정이 아니다. 설명도 아니다. 짧고 명확한 신호다. 길게 말할수록 상대는 협상의 여지를 본다. 차분하게, 단순하게, 불편하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관계가 반드시 나빠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관계의 질이 정리된다. 선을 존중할 사람은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냉정하게 말하면 선을 계속 넘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그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갈등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무례한 말에 매번 참는 것은 성숙함이 아니다.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 오래 편안한 관계를 유지한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고 넘기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진다. 생각 없는 말이 늘 상처가 되는 건 아니다. 상처가 깊어지는 데에는 반드시 내부 요인이 개입한다. 무례한 말이 아픈 이유는 그 말이 새로워서가 아니다. 이미 마음속에 있던 의심과 불안을 정확히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은 사라지지 않고 머무른다. 휴문, 인간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고 보았다. 상처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다. 아무리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해도 감정은 즉시 따라주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쓴다. 상대의 말을 분석하고 의도를 추측하고 말의 맥락을 해부한다. 그러나 이렇게 할수록 상대의 말은 더 단단해진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왜 이 말이 다른 말보다 유독 걸렸을까? 이 질문을 자기 안으로 돌리지 못하면 상처는 계속 외부에서 온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순간 말의 무게는 줄어든다. 생각 없는 말은 대부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말에 하루의 에너지를 쏟는 순간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 몫이 된다. 그래서 필요한 건 강해지는 연습이 아니라 분리하는 연습이다. 상대의 언어 습관과 자기 가치 판단을 명확히 나누는 연습. 이 분리가 가능해질수록 상대의 말은 점점 배경 소음이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말이 아닌 자기 삶의 중심으로 시선이 돌아온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을 마주하면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 억울함, 분노, 당황스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온다.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말로 맞서거나 설명으로 상황을 되돌리려 한다. 그러나 이 반응은 대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침착함은 성격이 아니다. 훈련된 태도다. 그리고 이 태도는 관계의 힘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에픽테토스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고 봤다. 분노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침착함은 장기적인 우위를 만든다. 상대가 거칠수록 차분함은 대비 효과를 만든다. 흥분한 사람 옆에 침착함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끈다. 이때 대화의 무게 중심은 조용히 이동한다. 중요한 건 이기려는 태도가 아니다. 상대를 눌러 이기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감정의 장으로 들어간 상태다. 침착함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침착하면 무시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침착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된다. 예측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조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침착함은 말을 줄인다. 반응을 고르고 침묵을 선택할 여지를 만든다. 이 여유가 쌓일수록 상대는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스스로의 무례를 노출한다. 결국 침착함은 상대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나는 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말없이 이동한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조금만 이해시키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이 기대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관계는 소모전으로 바뀐다.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겉보기에는 성숙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태우는 선택이다. 변화의 책임을 자기 몫으로 끌어안기 때문이다.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는 개인의 의지보다 구조 속에서 작동한다. 누가 말하고, 누가 반응하며, 누가 참고, 누가 넘어가는지 이 반복되는 패턴이 권력의 흐름을 만든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대신 구조를 바꾸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다. 대화의 빈도, 만남의 시간, 공유하는 정보의 깊이, 이 세 가지만 조절해도 관계의 피로도는 급격히 낮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절을 차갑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절이 아니라 거리의 재설정이다. 모든 사람을 같은 거리에서 대할 필요는 없다. 말이 거친 사람에게 감정을 깊이 열어두면 상처는 반복된다. 반대로 구조를 조정하면 상대의 말은 당신의 중심까지 닿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다. 관계를 유지하는 목적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되기 시작하면 이미 균형은 무너졌다. 관계는 평가가 아니라 자기 삶을 지탱하는 도구여야 한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관계의 위치는 언제든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이 선택이 가능해지는 순간 상대의 말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흔들지 못한다.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이상할 만큼 오래 남는 날이 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 순간부터 고통은 말 자체가 아니라 해석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무례한 말을 자기 인격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존감과 연결된다. 그러나 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순간 상대는 의도치 않게 당신의 내부로 들어온다. 니체는 인간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릴수록 자기 삶의 중심을 잃는다고 보았다. 외부의 말이 내부의 기준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점점 약해진다.
무례한 말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다. 그 사람의 언어 습관, 감정 처리 방식, 그리고 삶을 다루는 태도일 뿐이다. 이걸 개인화하는 순간 타인의 문제를 자기 인생의 문제로 떠안게 된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모든 무례에는 상대를 향한 메시지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신호가 더 많이 들어있다. 불안한 사람은 말을 거칠게 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평가를 남발한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상태의 표출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 본능을 그대로 두면 상대의 언어가 자기 정체성에까지 침투한다. 그래서 필요한 건 무례함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다. 이 한 문장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상대의 말이 자기 삶의 판단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선택은 왜곡된다. 관계를 유지할지, 거리를 둘지, 침묵할지 말할지, 모든 판단이 상대의 말에 끌려가게 된다. 냉정하게 말하면 무례한 사람에게 계속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신호다. 존중은 상대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나온다. 무례함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다. 말은 여전히 날아오겠지만 그 말이 머무를 자리는 사라진다. 말은 가볍게 던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에 얼마나 흔들릴지는 전적으로 듣는 쪽의 문제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왜 어떤 사람은 말에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계속 흔들리는가? 차이는 성격이 아니다. 경험도 아니다. 기준의 위치다. 말에 흔들리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외부에 있다. 타인의 평가, 분위기, 관계의 온도에 자기 가치를 맡긴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곧 자기 존재를 건드리는 사건이 된다. 반대로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기준이 내부에 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 그건 그 사람의 언어다라는 분리선이 먼저 작동한다. 이 선이 있으면 말은 정보로만 남고 감정까지 침투하지 못한다. 니체는 강한 인간이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자기 정의로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고 봤다. 모욕을 들어도 그걸 자기 설명으로 쓰지 않는 사람. 그게 성숙의 기준이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말을 관리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이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어디까지 선을 넘을지, 그걸 예측하고 대비하려는 태도는 이미 주도권을 내준 상태다. 성숙한 대응은 다르다. 어떤 말이 오더라도 내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이 태도가 먼저다. 그러면 선택이 단순해진다. 받아들일 말, 흘려보낼 말, 거리를 조정할 관계가 자연스럽게 분리된다. 많은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건 강함이 아니라 정리다. 누구의 말이 자기 삶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어디까지 허용할지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 말은 언제든 날아온다. 세상에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둘 필요는 없다.
없다. 말에 덜 반응하게 되는 순간 사람은 묘하게 고요해진다. 관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에너지는 회복된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또렷해진다. 결국 성숙이란 아무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상처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상태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이미 한 단계 위에 있다. 말은 언제든 날아온다. 그러나 그 말에 인생의 방향까지 내줄 필요는 없다. 생각 없이 던진 말에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기준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말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아도 된다. 구독은 말에 휘둘리지 않는 시선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고,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도 좋다는 신호다. 그리고 댓글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말에 흔들리고 있는지 정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이 된다.